여러분께서는 지금 시민의 행복을 디자인하는 방송 공감복지 라디오 공감 로그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가족 문제와 청소년 교육 문제를 전문가와 함께 풀어드리는 2부 공감 다락방. 이 시간에는 자녀에게 느림의 미학을 같이 삼아 꾸준함으로 이뤄가는 성장 습관을 지니도록 도와주실 사단법인 평생학습을 실천하는 사람들 이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구원주 박사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직접 좀 우리 구 박사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한번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시청자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저는 백성문화대학교에서 네. 외래 교수로 학생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 영역이거든요. 네, 사단법인 평생학습을 실천하는 사람들에서 평생교육사로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평생교육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는 대학원 박사 동기 5명과 함께요. 네, 네. 박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게 된 네. 거기까지의 성장 스토리를 각자 진솔하게 담아낸 늦어도 괜찮아 성장하고 있으니까를 집필을 네. 하기도 했습니다. 늦어도 괜찮아 성장하고 있으니까. 네. 제목이 아주 우리 시대에 딱 아주 네. 좋은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 예,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이제 평생학습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네. 평생교육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네. 평생교육사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간단하게 좀 소개하신다면. 예. 평생교육의 중요성은 굉장히 강조되고 있죠. 그런데 평생교육사라는 직업에 대해서는 아직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게 좀 상세하게 얘기를 드리면 평생교육사는 교육부 장관이 자격을 부여하는 국가 자격입니다. 네. 평생교육법에 이 평생교육사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평생교육의 기획, 진행, 분석, 평가 및 교수 업무를 수행하는 평생교육 현장 전문가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예. 평생교육사 자격 급수는 1급, 2급, 3급으로 나뉘는데 2급과 3급은 대학 과정에서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면 취득할 수 있고요. 1급은 2급 자격증 소지자가 현장에서 실무 경력이 5년 이상 되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승급 연수로 이수해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2급과 3급 그리고 1급은 차이가 크군요. 네, 큽니다. 네, 그리고 평생교육법 제26조에 양성된 평생교육사의 평생교육 기관 배치를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요. 예, 법으로 규정된 평생교육 기관 외에도 요즘은 시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지원청 또 시도청 뭐 이런 읍면동 평생학센터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서 평생교육사 배치 등 평생교육사 배치 기간이 점차 확대되고 있어서 기대가 됩니다. 또 특히 2024년도 4월부터 읍면동에 평생학습센터 설치 의무화가 본격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2023년도 4월에 평생교육법이 개정되면서 기존의 권고 조항이었거든요. 그게 의무 조항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변했는데 이러한 법 개정의 목적이 지역 주민들의 평생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학습 기회를 제공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고자 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평생학습의 전문 인력인 평생교육사의 역할이 더욱 커질 거라 저희 쪽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대도시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 제가 지방에 나가 보면은 기초 이제 지방자치단체에도 평생교육원이 있더라고요. 네, 그럼요. 예. 이제는 단순하게 이제 어떤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뭐 주민들의 삶의 질도 중요하지만 어떤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아주 필수적인 그런 이제 시대를 맞고 있는데 평생교육사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요. 예, 평생교육사라는 직업의 중요 역할은 또 무엇이고 또 구 박사님께서는 이 직업을 통해서 어떤 가치를 좀 이렇게 실현하고 계신지. 네, 말씀드리자면 평생교육사는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맡고 있는 역할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요, 실제 운영하고 교수자로서 학습자들의 변화를 지원하는 건데요. 얼마 전에 인천 중구의 평생학습관이 영종도에 새로 개관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실까요? 네, 거기까지는 제가 소식을. 예, 4월 25일이죠. 바로 전주에 금요일 날 시행이 개관을 했는데 많은 내외빈 및 그
중구 주민들이 참여해서 성황리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이번 행사는 중구청 평생교육과의 의뢰를 받아서 저희 네. 단체에서 진행하게 됐고요. 네네. 제가 실무진으로 담당자로 네. 참여해서 전체 진행을 맡아 운영을 했습니다. 보통 개관식은요 행사 전문 업체가 맡는 경우가 그렇죠. 대다수입니다. 예, 그렇죠. 네. 그쪽에서 평생교육과 쪽에서 그쪽에 트라이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행사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네. 평생학습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제공되고 있는 프로그램 일부를 시민들에게 직접 선보이고 체험하게 네. 해서 네. 평생학습에 대한 동기를 좀 높이고 참여를 촉진하려는 특별한 의도가 좀 담겨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와 같은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하기에는 평생교육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렇겠죠. 네네. 네. 그리고 평생교육사로 저희 단체가 평생교육사로만 되어 있습니다. 음. 그래서 그 역할을 맡을 수 있었고요. 또한 작년에 저희 인천 중구에 성과 공유회를 네. 학습 동아리와 평생교육 기관 관련자들이 오셔서 성과 공유를 했는데 그것도 저희가 성공리에 진행한 경험도 있어서 이러한 것들이 모여서 저희가 이번 행사에 선택된 주요 요인이 되기도 네. 했다고 네네. 생각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인제 네. 보통 이제 이런 형식을 거칠 수 있는 의전 절차를 거치는 이런 네네. 행사들은 보통 이제 이벤트 이벤트 회사나 회사를 그죠. 하는데 네네.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 내용을 알고 있는 분들이 몸소 체험했던 것들을 그대로 드러낼 수 네네. 있으니까 우러날 수 있기 때문에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평생교육사로 역할이 단지 교육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요. 네네. 시민들이 성장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지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다시 네. 한번 실감할 수 있었거든요. 네. 저는 평생교육사로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그 과정에서 얻어지는 변화를 지켜보는 것이 평생교육사로서 가장 큰 보람이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 가족이 그 평생 교육을 아주 철저하게 실천하는 가족들인데 네. 저도 이제 60대까지 학교라는 곳을 다녔으니까 그러니까 일생을 통해서 이제 학습을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저도 평생 교육에 아주 상당히 관심이 많거든요. 예. 그 평생 교육사로서 이제 활동하시면서 자신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또 어떤 성장을 경험했었는지 좀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이번에 공동집필한 늦어도 괜찮아 성장하고 있으니까 그 책에 지금의 저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오지라퍼라고 제가 표현을 네네. 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 말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야기할 때 약간 부정적인 의미, 뭐 네네. 아무 일에나 간섭하는 사람 음.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데 저는 또 다른 의미인 타인의 작은 일에도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려는 사람이라는 네.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네. 후자의 의미가 저를 잘 나타내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음. 평생교육사로 활동하면서 저는 타인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굉장히 실감하거든요. 네네. 처음에 저는 단순히 지식 전달하는 역할만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을 만날수록 이 평생교육이 사람들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예. 예를 들면 오래전인데요. 한 경력 단절 여성분이 수업을 오셨는데 자기는 전문 강사가 되고 싶으시대요. 어느 특정 영역에.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그 관련 기관에 봉사를 조금 하고 계시긴 하셨는데 단기로 하시고 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그러면 하고 싶으시면 그 기관에서 장기로 자원봉사를 좀 시작해 보면 어떻겠느냐라고 제가 네. 조언을 좀 드렸어요. 네. 그랬더니 용기를 얻으시고 그걸 계기로 장기적인 계속 1년, 2년 정도를 봉사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강사가 되기 위한 학습도 계속 이어나가셨거든요. 그 후에 이분은 실제 강사가 되셨고요. 네. 지금은 명실상부하게 전국을 다니시는 네. 명강사가 되셨습니다. 예. 이처럼 평생교육사라는 직업 특성상 그 다양한 학습자들을 만나서 그들의 이야기를 제가 듣기도 하고 또 필요한 도움을 드릴 기회가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그런 순간마다 저의 경험과 정보를 바탕으로 도와주려고 애쓰는데 이럴 때 네. 저희 오지랖이 긍정적인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네. 오늘 박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네. 그동안에는 이제 오지랖 하면은 이제 그렇게 썩 그게 뭐 상황에 따라서 네. 긍정보다는 약간은 그래도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좀 네네. 많았는데
오늘 말씀 딱 듣고 보니까 평생교육사는 오지랖퍼가 안 되면 안 되겠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그 꿈을 키워주고 네. 그 꿈을 비전으로 바꿔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오지랖퍼가 이제는 앞으로는 네. 긍정적인 쪽으로 우리 그 박사님 때문에 네. 많이 쓰일 것 같아요.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저 자신도 함께 네. 성장하고 있음을 느끼죠. 예, 그리고 평생 교육은 단지 지식을 배우고 전달하는 걸 넘어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더 깊이 이해하는 과정이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아유. 벌써 이제 말씀 들으니까 이렇게 막 네. 그냥 에너지가 막 느껴지는데요. 네. 네. 그러려면 이제 아직까지는 그래도 네. 대도시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평생 교육원이 이제 설립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뭐 물론 시설도 중요하지만 이제 평생 교육사로서 어떤 그런 많은 인력들을 배출해내는 것도 굉장히 관건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평생 교육사의 앞으로의 역할에 대한 부분들 또 앞으로의 발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더 좀 이렇게 빠르게 시대에 맞춰서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는 그런 거며 모든 것들이 어떻게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까? 예전에는 평생 학습 현장에 제가 있어 보면 학습자들이 40대, 50대 여성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장은요, 코로나 이후라고 제가 느끼기에는, 실감하기에는 그 이후에는 그 연령대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세요? 네. 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2025년부터 초고령 음. 사회라고 보지요. 단순히 고령 인구가 많아진다라고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노년층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계속 활약할 수 있도록 네. 지원하는 사회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런 사회의 평생 교육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여겨집니다. 네, 그렇겠습니다. 네. 네. 노년기에도 계속 배우고 새로운 역할을 찾고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저는 평생 교육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네. 예전에 나이 들면 배움도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던 시절도 그럼요. 있었죠. 네, 네. 예. 근데 지금은 60대, 70대, 80대 어르신들이 인문학 강좌,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경우가 많으시고요. 또 저희 단체에는 스마트폰 강사 동아리가 있는데 이들이 코로나 이후에 키오스크가 굉장히 많이 네. 늘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노년층들의 그런 디지털 교육 요구가 많아져서 지자체와 협의해서 교보제도 만들고 이제 강사 양성을 했는데 그들의 대다수가 50대, 60대, 이제 70대 되신 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이 젊은 친구들이 어르신들을 교육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노인들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요. 네. 예, 젊은 층들이 강사로 나섰을 때와 이 만족도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노인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강사로 참여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만족도가 좋습니다. 네. 지금 한 3년 정도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굉장히 만족도가 좋아서 기관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맞아요. 저도 네. 제가 이제 부모 교육을 나가 보면은 네. 유치원 자녀 부모들 반응과 네. 초등학교 또 다르고 중학교만 가더라도 이제 고개가 끄덕끄덕해지는데 이제 유치원 초등학교 특히 아버지들한테 제가 네. 강의를 하면은 정말 반응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역으로 말씀드리면 네. 오히려 이제 어르신들을 그런 분들이 이제 케어를 해야지 공감할 수 있는 분들 네. 이해를 못하면은 아무래도 좀 전달력이 떨어지게 음. 되고 공감 능력이 떨어지니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분들이요, 강의를 준비하실 때 이 스마트폰이라는 게 굉장히 업데이트가 잘 돼요. 많이 그럼요. 돼요. 네, 금방 돼. 뭐 한 달 그렇죠. 뭐 이렇게 업데이트가 네. 되니까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시거든요. 저도 기본밖에 안 하는데. 네. 예. 그래서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네. 더 열심히 하실 수밖에 없고. 네. 그런데 그 모습들을 보고 너무 열정적으로 준비하신 모습들을 보고 저도 굉장히 자극을 받고 있고요. 네. 더 나은 교육을 이분들께 좀 제공해 드리고 싶다는 생각도 굉장히 많이 듭니다. 네. 무엇보다 중요한 건요. 배움에는 나이가 상관없이 그럼요. 그 네. 배움 자체가 삶의 활력소가 된다라는 거죠. 네. 그 어르신들이 배움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찾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지금 우리 평생교육사들이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변화를 현장에서 체감하다 보니까 저도 평생교육사로서 계속 발전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제가 우선적으로 하는 거는
지속적으로 학습을 해야 된다. 그게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네. 것 같고 네. 교육 환경이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관련된 세미나나 워크숍 꾸준히 참석해야 되고요. 그리고 새로운 기술이나 트렌드에 접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그렇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관련 서적도 자주 읽으면서 제 지식과 관점을 계속 넓혀가려고 노력하고요. 또 하나, 제가 직접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얻는 현장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 학습자들의 반응과 피드백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그걸 바탕으로 프로그램들을 계속 평가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동료 평생 교육사들과의 소통이 아,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서로 경험을 나누고요.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 아, 그렇죠. 그것들을 네. 다시 돌아보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거든요. 음. 이렇게 작은 노력들을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저 역시 배움과 성장을 멈추지 않는 평생 학습자로 네. 살아가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이제 구 박사님의 지금 이제 평생 네. 교육사분들이 1세대 평생 교육사의 어떤 기반을 만들어 간다. 이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지금 그전에 네. 제가 1세대라고 하면 좀 네, 죄송스럽고요. 네. 예. 그 전 세대 분들도 워낙 많으셔서 네, 네. 예. 그런데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않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아직까지 부분이죠. 그렇죠. 아니, 예.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네네. 그분들한테는 죄송스러운 네. 말씀인데 끊임없이 시대의 흐름에 네. 그 조류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맞습니다. 거기에 맞춰 가시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적인 네. 연구와 공부 또 그런 경험자들끼리의 어떤 공유, 네. 이 공동체가 아주 견고할 수 있는 거는 그런 소통이 서로 경쟁 차원이 아니라 그럼요. 이것이 좀 빨리 좀 정착이 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네. 네. 저희 기관 사단법인 한국평생교육사협회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평생 교육사들이 모여서 같이 토론도 하고 역량 강화 교육도 하고 그렇게 네. 박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네. 주십시오. 아유, 네, 정말 기대합니다. 그리고 또 아니 지금 사실 알겠지만 농촌에 가게 되면은 거의 이제 젊은 분들이 없고 맞습니다. 노령층들만 네.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분들에게 누구보다도 필요한 분들이 평생 교육사들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런 어떤 지방과 도시의 어떤 균형적인 어떤 그런 성장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것이 평생 교육사, 평생 교육원이 아닌가 생각이 네, 드는데 맞습니다. 이번에 네. 좀 재밌게도 또 박사학위를 같이 하신 분들끼리 이제 책을 출간하셨는데 제목이 사실 너무 좋았어요. 좋은 게 늦어도 괜찮아 성장하고 있으니까. 네. 예, 거기에서 이제 우리 구 박사님께서 강조하신 게 제가 챕터를 보니까 꾸준한 성장 습관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그 주제를 다루셨는데 책에서 이야기하는 그 성장 습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늦은 나이에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저도 경력 단절 여성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의 키우는데 집중하다 보니까 저를 놓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저도 성장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박차고 나왔습니다. 네. 예, 그렇게 적지 않은 나이에 공부를 시작한 해서 지금의 이 자리 지금 박사 학위를 네. 그리고 타이틀을 갖게 된까지의 성장 스토리를 저는 진솔하게 담아냈어요.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요. 작지만 꾸준한 실천이 결국에는 큰 변화를 이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거대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야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배웠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저는 굉장히 현실적이고요.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인데 이 거대한 목표를 세우는 것만으로도 저는 부담스러웠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단기 목표를 세우고 그걸 실현하기 위한 꾸준한 저만의 습관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공간에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했고요. 이렇게 조금씩 꾸준히 노력하다 보니까 성공의 짜릿함과 함께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속도는 느릴 수 있지만 네. 이런 경험들이 쌓이다 보면 여러분들도 분명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제가 이제 부모님들을 만나면 이렇게 질문을 해요. 꿈은 어떻게 가져야 됩니까? 그러면 네. 대부분의 엄마들이 크게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바로 그게 우리 아이들을 숨막히게 한다고 제발 좀 그러지 말라고 꿈은 이룰 수 있는 단계 차근차근 맞습니다. 그 차근차근 꿈을 이루어갈 때 그 아이들이 느끼는 성취감 네.
이것이 계속 이제 연속되게 만들어줘야지 너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대한 목표를 세우고 네. 나면은 아이들이 쉽게 지칠 수 있으니까 특별히 자기주도 학습이 안 된다. 그러니까 제발 좀 작은 목표부터 만들어갈 수 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이제 이 학부모님들이 이 책을 보시면서 도전 받으실 것 같고 특별히 그 경력 단절이 있으셨다고 네.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좀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고학력자들의 경력 단절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우리 구 박사님의 이 책을 읽고 좀 도전받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셨으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꾸준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네. 그죠? 그런 면에서 그동안에 가장 오늘 이렇게까지 우리 구 박사님의 나름대로의 비전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가장 좀 어려웠던 부분이 어떤 것이고 또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들 마찬가지실 겁니다. 꾸준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저도 네. 그걸 잘 알고 있고요. 저에게 가장 어려운 부분은 시작할 때 느껴지는 불안감과 의심입니다. 네, 과연 네. 내가 이걸 계속할 수 있을까? 이 목표를 네. 도전을 마무리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굉장히 들거든요. 특히 굉장히 바쁠 때, 바쁜 일상 속에서 뭔가를 꾸준히 한다는 게 저는 굉장히 부담스러웠거든요. 쉽지 않죠. 네. 그리고 저의 이 성장 과정에서 책에서도 나왔겠지만 고3 아이가 둘이 있는데 아이고. 고3을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이 아이들이 다 거쳤기 때문에 네, 네. 제가 '이 대학원을 다녀야 되나? 고3 아이가 중요한데.'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서 인제 중단에 네. 이거를 그러니까 '제 일보다는 우선시 되는 걸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고민을 네.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럴 때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그냥 시작하자. 네. 네. 크게 갖지 말고 작은 음. 목표부터 그냥 하자는 거였는데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제가 건강이 조금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네. 다이어트를 꼭 해야 됐었거든요. 네. 지금 화면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거 뺀 겁니다. 예. 너무 네. 그런데 이 다이어트라는 게 뭐 한 달 막 뭐 굶어서 뭐 10kg를 빼자, 20kg를 빼자. 근데 저는 그걸 지킬 수 없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2달에 5kg를 한번 빼보자. 네, 네. 좀 그러려면 여유 있게. 예, 네, 여유 네. 있게 네. 실천 가능성을 가장 그렇죠. 중점을 네. 뒀습니다. 그래서 어 야채 위주로 식습관을 좀 바꾸고 그것도 아침은 가능하겠더라고요. 제가 네. 점심 저녁을 그렇게 야채로 다 바꿀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을 야채 위주로 바꾸고 좀 탄수화물을 줄이자는 네. 그런 목표를 세우고 실천을 했는데 2달 만에 되더라고요. 이 5kg가. 아니 그런데 예. 저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네. 왜냐면요. 네. 너무 우리 정보가 우리의 귀 속에 들어오는 네, 정보들이 맞습니다. 지금 박사님이 말씀하신 그런 아주 기본적인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인식들이 돼 네. 있어서 근데 한번 해 보십시오. 저는 그러니까 뭐 할 필요 네. 없습니다만. 10kg, 20kg 네. 이렇게 빼려고 큰 목표를 아. 가지시고 아니면은 '내가 저녁을 먹지 말자. 네. 점심을 굶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일상생활에서 조금만 바꿔 보세요. 근데 네, 저 같은 네, 경우는 네. 아침만 바꿨을 뿐이거든요. 아, 네, 네. 그랬더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분들이 난 이해를 못 하겠네. 네. 예. 그러시구나. 네. 그러니까 이 어. 2달 만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게 네. 그 이후로도 계속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찾았던 거고 그래서 네. 지금 이렇게 몸무게 뺀 지가 제가 6개월 정도 되는데 네, 네. 계속 그 실천을 아. 하고 있거든요. 네. 아마 조금 어려운 걸 했다면 제가 지금까지 유지가 되진 않았겠죠. 네. 그래서 원래 약을 하나를 추가를 했어야 되는데 약을 먹지 않게끔 이게 어느 정도 제가 건강을 네. 유지하게끔 됐거든요. 쉽게 좀 답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네. 그리고 그 일단은 2달 성공하셨잖아요. 네. 성공하기 전에 어떤 몸의 컨디션과 이후에 어떤 지금 일상생활 하시는데 딱 느낌이 있으세요? 다르죠. 왜냐하면 제가 병원에서 살을 꼭 빼야 된다고 당뇨 전 단계가 나왔거든요. 네, 네, 그런데 네. 제가 검사를 했을 때 당뇨가 되니까 약을 먹어라. 그래서 제가 2달만 좀 봐주십시오 했어요. 네. 그래서 다이어트를 시작했는데 2달 후에 이제 먹지 않아도 된다. 관리만 하자로 돌아섰거든요. 수치가 나타내 줍니다. 네, 네. 아, 그러시구나. 네, 네. 예예예. 예. 근데 제가 이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결국 중요한 거는요. 완벽하게 해내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계속 이어나가는 게 가장 꾸준함. 중요하더라고요. 예. 네, 네.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내 꾸준한 습관을 내 몸에 체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네. 네. 저도 오늘
많이 좀 느끼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책을 통해서 시청자들에게 또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신 게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네네. 메시지를 좀 전하시고 싶으세요? 1만 시간의 법칙 개념을 주장한 안데르스 에릭손은 뛰어난 바이올린 연주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지금의 그들을 만든 게 타고난 재능이 아니고 네. 20세까지 그들이 평균 1만 시간에 달하는 꾸준한 네, 연습 네. 덕분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네, 네. 즉 매일 3시간씩 약 10년을 꾸준히 노력하면 누구든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네. 만약 지금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여러 여건상 고민이 된다면 저는 일단 멈추지 말고 천천히 시작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거창한 목표보다는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일, 지금 하지 않으면 두고두고 후회할 일에 대해서 집중하고 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건 언제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다는 점입니다. 네. 매일 조금씩 나아가고 있다면, 작은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가치롭고요.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네. 그러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힘내라고, 잘하고 있다고 네.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예. 오늘 말씀 감사한 게 제가 한 30대 중반에 네. 정말 왕성하게 사회 활동하고 일할 때에 저의 정말 존경하는 멘토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제가 걱정이 되셨는지 너무 막 열정적으로 일을 하니까 서 선생 스텝 바이 스텝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격려해 주신 말이 굉장히 저한테 힘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 중에도 보니까 정말 꾸준한 노력, 꾸준한 성장 습관, 그것이 이제 메시지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늘 구 박사님의 이 말씀을 듣고 너무 세상을 좀 급하게 달려가시는 분들에게는 다시 한번 우리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평생 교육사에 깊이 있는 경험과 철학이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성장의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그런 우리 구 박사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